총성이 멈춘 뒤의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나는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확인해야 합니다. 박정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그 말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섰다. 창고 안으로 문을 밀었다. 기익.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총탄 자국, 부서진 나무 상자, 피, 바닥에 번져 있었다. 나는 입을 막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찾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도연? 그때였다. 창고 가장 안쪽. 한 사람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얼굴이 보였다. 형이었다. 그의 셔츠가 붉게 젖어 있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다. 늦었네. 나는 숨을 삼켰다. 살아 있었다. 간신히. 그가 웃었다. 역시 넌 도망 안 갈 줄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도연 찾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디 있어요? 형이 고개를 움직였다. 옆을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눈이 감겨 있었다. 몸 아래로 피가 고여 있었다. 안 돼. 나는 무너졌다. 기어가듯 그에게 갔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도연 눈 떠. 대답이 없었다. 제발 장난치지 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살아있어. 박정우가 바로 무릎을 꿇었다. 맥박 약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그 순간 형이 웃었다. 끝까지 널 선택했네. 나는 돌아봤다. 형의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적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다. USB 열어봤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안에 내 것도 있어. 뭐가요? 고백. 이해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하려던 일, 처음부터 돈 때문 아니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 조직, 그가 피를 토했다. 사람을 없애, 존재 자체를. 등골이 얼어붙었다. 도연은 그걸 막으려 했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시험했지. 시험? 널 이용하는 놈인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었어. 형의 눈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 녀석 끝까지 널 먼저 밀더라. 나는 울음을 삼켰다. 형이 마지막 힘을 끌어 말했다. USB 마지막 파일. 도연도 몰라. 뭐라고요? 그가 미소 지었다. 보험이니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가 죽어도 조직은 끝나게 되어 있어. 나는 속삭였다. 비밀번호는요? 형이 내 손을 잡았다. 피 묻은 손. 차가웠다. 그리고 말했다. 내 생일이다. 눈이 커졌다. 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날이니까.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눈이 멈췄다. 형은 그렇게 떠났다. 구급차 안. 사이렌이 밤을 찢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죽지 마.
이제 다 괜찮다며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그때 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나는 귀를 가져갔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열지 마. 숨이 멎었다. USB. 그리고 다시 의식이 끊어졌다. 병원복도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박정우가 말했다. 정말 안 열 겁니까? 나는 USB를 바라봤다. 손바닥 위에서 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말. 남편의 경고. 둘이 달랐다. 너무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받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다. USB 열지 마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열면 당신 남편 죽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수술실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USB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 안에서 그것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단순한 저장 장치일 뿐인데, 하지만 직감하고 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방금 통화한 번호. 발신자 표시 없음. 다시 걸었다.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다. 없는 번호였다. 뭐야 이거. 목이 바짝 말랐다. 그때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함정일 가능성 큽니다. 누가요? 조직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연히 USB를 막으려 하겠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남편도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유가 두 개네요. 열면 위험하거나, 열면 밝혀지거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마스크를 내린 의사가 말했다. 총알은 제거했습니다. 숨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제는 환자가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다. 말씀하세요. 이미 한 번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었다. 나는 벽을 짚었다. 중환자실. 남편은 기계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느리게 오르는 심전도.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왜 열지 말라고 했어?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남편은 항상 모든 걸 설명하던 사람이었다.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USB만큼은 끝까지 막았다. 나는 결국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여는 겁니까? 박정우였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다.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중환자실 모니터가 삑 하고 울렸다. 나는 놀라 돌아봤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급히 달려갔다. 도현,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다. 열지 마. 숨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유가 뭐야? 그가 힘겹게 고개를 움직였다. 너 위험해져. 이미 위험해. 나는 외쳤다. 총 맞고 쓰러지고 협박 전화까지 왔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두려움.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파일 마지막. 그가 겨우 말했다.
그건 조직 명단 아니야. 숨이 멎었다. 그럼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배신자 명단이야. 배신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얼어붙었다.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다. 경찰에도 있어. 심장이 떨어졌다. 뭐, 검찰에도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박정우가 뒤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설마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박정우 쪽으로. 정우가 굳었다. 나 아닙니다. 그가 즉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 쪽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다. 간호사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요? 환자 찾는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정우가 바로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검은 후드 남자가 복도 끝에서 서 있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도망쳤다. 멈춰. 정우가 뛰쳐나갔다. 복도에 급박한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그 사람들이야?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없어.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USB 가져와. 나는 얼어붙었다. 열지 말라며. 그가 말했다. 지금은 열어야 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가 맞는 거야?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약한 힘. 하지만 분명했다. 마지막 파일. 나 말고 내가 봐야 해. 왜 나야? 그가 겨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거기 내 이름 있어. 심장이 멎었다. 내 이름? 노트북 위에 USB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꽂았다. 파일 목록이 떴다. 수십 개의 문서. 그리고 맨 아래 LAST, EXE. 손이 떨렸다. 클릭했다. 화면이 깜빡였다.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어두운 방. 카메라 앞에 앉은 남자.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남편이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 차갑고 낯선. 영상 속 남편이 말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겁니다. 눈물이 멈췄다. 실패? 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이제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온몸이 굳었다. 영상 속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조직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짧은 침묵. 그리고 배신자의 가족입니다. 노트북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철컥.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철컥.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터지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검은 장갑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낯선 남자. 마스크. 깊게 눌러쓴 모자. 그는 환자 팔찌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찰칵. 문이 잠겼다. 등골이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주사기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앞을 막아섰다. 나가세요.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그리고 낮게 말했다. USB 봤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봤냐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경찰 부를 거예요. 나는 소리쳤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불러.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다. 오기 전에 끝나.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내 가운을 아주 약하게 잡았다. 도망가. 싫어. 눈물이 흘렀다. 또 혼자 두고 안 가.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숨이 따라주지 않았다. 남자가 말했다. 부부의 감동이네. 그리고 주사기를 들어 올렸다. 근데 여기까지다. 나는 소리쳤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해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리가 아니야. 짧은 정적. 그리고 내 남편 때문이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뜻이야? 남자가 말했다. 그 인간. 우리 돈 들고 튀었어. 거짓말. 거짓말이면 왜 숨어 살았겠어? 숨이 막혔다. 그때 남편이 힘겹게 말했다. 듣지 마. 남자가 웃었다. 아직도 속내.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남편 원래 우리 쪽이었어. 세상이 무너졌다. 도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당신 뭐야? 남자가 말했다. 조직 회계 담당. 심장이 떨어졌다. 돈 세탁 전문가였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배신자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남편 맞아.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폭발했다. 갑작스러운 이사, 밤마다 걸려오던 전화, 설명 없는 출장, 불안했던 눈빛,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됐다. 나는 속삭였다. 왜 그랬어?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너 만나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만두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남자가 짜증난 듯 말했다. 감동 스토리 들으러 온 거 아니다. 그는 주사기를 들었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나. 나는 남자 앞에 섰다. 먼저 날 죽여. 남자가 멈칫했다. 비킬래? 싫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도 말했다. 이 사람 못 건드려. 짧은 침묵. 그리고 남자가 낮게 웃었다. 좋아. 주사기의 방향이 나에게 향했다. 그럼 같이 가자. 그때였다. 쾅. 문이 터지듯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정우였다. 총이 겨눠졌다. 남자가 욕을 내뱉었다. 젠장. 순간 남자가 나를 잡아당겼다. 팔이 목에 걸렸다. 주사기가 내 목 바로 옆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 감촉. 숨이 멎었다. 총 내려. 정우가 이를 갈았다. 날아. 한 발이라도 쏘면 이 여자 죽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남편의 심전도가 갑자기 요동쳤다. 빅. 긴 경고음. 환자 상태 떨어진다. 정우가 외쳤다. 남자가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 나는 그의 발을 온 힘으로 밟았다. 악! 몸이 풀렸다. 정우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남자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다. 그가 쓰러졌다. 주사기가 바닥에 굴렀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정우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대답하려 했지만 그때였다. 빅. 심전도가 완전히 일직선이 됐다. 도연?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심정지. 제세동기 가져와.
나는 멍하니 섰다. 비켜주세요. 몸이 밀려났다. 의사가 외쳤다. 충격 준비. 철컥. 하나 둘. 탕. 남편의 몸이 튀어 올랐다. 나는 울부짖었다. 죽지 마 제발. 몇 초 후. 삐삐. 약한 파형이 돌아왔다. 의사가 숨을 내쉬었다. 맥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살았다. 아직은. 그때 정우가 바닥에 떨어진 USB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분석 맡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배신자 찾을 수 있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이미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군데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팀장입니다. 뭐? 수사 정보가 계속 새고 있었어요.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렸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다. 속삭였다. 이제 끝난 거지? 하지만 정우가 낮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를 봤다. 그가 말했다. 조직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왠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병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대답은 없었다. 산소 마스크만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그때였다.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도연?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열렸다. 수진아. 눈물이 터졌다. 말하지 마, 그냥 쉬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시간 없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그가 힘겹게 말했다. USB 안에. 숨을 몰아쉬었다. 마지막 파일. 나는 정우를 불렀다. USB가 바로 노트북에 연결됐다. 폴더 하나. LAST. 정우가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 남편.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거나 곧 죽을 겁니다. 손이 떨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눈물이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다. 영상 속 남편이 말을 이었다. 나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어. 정우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널 만나고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어졌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했다. 정우가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다. 3년이나? USB에는 조직 전체 계좌, 위장회사, 경찰 내부 협조자 명단까지 들어있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영상 속 남편이 말했다.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다. 그 돈은 전부 신고용 증거다. 나는 울며 웃었다. 바보. 왜 혼자 감당했어? 그리고 영상 속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수진아, 혹시 내가 버티지 못하면 부탁이 있다. 숨이 멎었다. 나 같은 인간. 끝까지 사랑해줘서 고맙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침대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의 산소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혈압 급강하. 출혈 제발.
나는 외쳤다. 안 돼, 안 돼. 남편이 나를 찾았다. 수진. 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갔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게. 그 순간 심전도가 크게 흔들렸다. 삐삐. 그리고 삐. 일직선. 환자 심정지. 충격 준비. 나는 소리쳤다. 싫어. 탕. 몸이 튀어올랐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다시. 탕. 그래도 파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가 시계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망 시간 오전 6시 42분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식어갔다. 장례식 날 하늘이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정우가 내 옆에 섰다. 조직은 전부 검거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남편 덕분입니다. 관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남편이 늘 말하던 꿈이었다. 언젠가 햇살 들어오는 카페 하자. 벽 한쪽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손님들이 종종 물었다. 남편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웅이에요. 어느 날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없음.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메모. 은행 보관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 남편의 글씨였다. 수진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겠지. 눈물이 번졌다. 보관함 안돈은 깨끗한 돈이다. 신고 포상금과 보호 프로그램 지원금. 나는 주저앉았다. 너 혼자 살라고 남긴 게 아니다. 다음 주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행복하라고 남긴 거다. 편지의 마지막. 그러니까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도 된다. 웃어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바보. 그래도 평생 사랑할게.